안녕하십니까. 열심히 녹화를 하고 마쳤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녹화 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고 녹화를 했네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시 시작을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이미지가 동강할미입니다. 며칠 전에 지인들 몇몇이 동강할미꽃 촬영을 갔었습니다. 이날 촬영한 사진을 모지하고 합성하는 작업을 여기서 해볼 건데, 먼저 야생화를 촬영하는 방법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후에 이날 촬영한 이미지를 가지고 모지 후 합성하는 이러한 작업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야생화 얼레지 꽃인데 보이는 것처럼 주변이 배경 흐림이 되어 있네요. 야생화 촬영은 이렇게 배경을 흐리게 해서 앞에 있는 주제를 강조할 수 있는 이러한 효과를 드러낼 수 있는 촬영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조금 여러 가지로 가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아주 한 포인트만 이렇게 강조를 해서 보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아웃포커싱을 주는 반면에, 이것은 지인이 촬영한 사진인데 이 사진에서처럼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이 꽃 전체를 이렇게 포커스를 주어서 촬영을 하고 뒤에 배경만을 흐리게 하는 이러한 촬영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촬영하는 방법과 이렇게 촬영하는 방법은 이 촬영이 더 쉽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F값을 가능한 열어주고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끊게 되면은 특정한 부분만을 강조하는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것은 F값을 조여야 돼요. F값을 8에서 한 16 정도 조이고 촬영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 거리. 자, 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은 내가 가로선을 이렇게 긋고 요 선에 핀이 맞게 한다고 하면은 요 선 가까이에 있는 이러한 피사체는 이렇게 어느 정도 잘 보입니다. 이 배경과 같이 떨어져 있는 부분은 블러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8에서 16 정도 조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초점이 맞는 사진을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촬영하는 방법이 포커스 스태킹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포커스 스태킹은 여기에서 꽃이 6송이가 있네요. 6송에서 이 한 송이 한 송이마다 초점을 맞추어서 촬영을 하고, 또 아쉬우면은 이 줄기, 각 줄기에다도 초점을 맞추어서 촬영을 한 다음에 이것을 머지하게 되면은 이렇게 꽃대도 모든 것이 초점이 맞는 이러한 사진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죠. 이러려면은 삼각대가 필수인데 삼각대를 고정을 시키고 초점 커서를 이동을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촬영한 사진이 이 사진인데, 이것은 지금 삼각대를 놓지 않고 촬영을 했습니다. 내가 왼손에 카메라를 올리고 두 손가락으로 조절 링을 잡고 오른손에 샷다를 한 사진인데, 수동으로 링을 살살 돌려가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초점이 맞을 때마다 셔터를 해서 여러 것을 촬영을 했어요. 아무리 잘 손에 파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손에 들고 있으면은 사진의 화각은 조금씩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이 한 10컷 정도 촬영이 되어 있는데 10컷은 모두가 다 화각이 조금씩 흔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200%로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사진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핀이 맞아 있고 다른 데는 핀이 덜 맞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진을 한번 200% 볼게요. 세 번째 사진인데 이것은 또 이쪽 부분에 핀이 맞아 있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여기 또 핀이 없고 다른데 이런 부분에 핀이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링을 살살 돌리면서 핀이 맞을 때마다 한 컷씩 촬영을 해서 10컷의 사진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컷을 머지를 해서 한 컷의 레이어를 만들고, 또 이날 내가 촬영하고 싶었던 사진은 이렇게 동강이라고 하는 그 흐르는 강물에 떠 있는
윤수를 포케로 만들어서 배경에 넣는 사진을 촬영하고 싶었는데 그날 카메라의 각과 태양의 각이 일치해야만이 이러한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고 촬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참 찾다 보면은 덜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날 이러한 촬영을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요 보는 것처럼 꽃을 이렇게 등을 지고 윤수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진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죠. 그래서 이 사진과 이 사진을 나중 처리를 해서 합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프로그램은 브릿지입니다. 브릿지에서 10개의 사진을 이렇게 모두가 선택을 하고 툴에서 포토샵, 로드 파일, 레이어를 불러가기 하게 되면은 10개의 파일이 포토샵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사진 모두가 다 들어왔는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손으로 들고 촬영을 하는 것이어서 화각이 약간씩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꽃을 중심으로 해서 정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두 선택, Shift를 키우고 Shift 키를 누르고 마지막 커서를 클릭을 하게 되면 모두 선택이 되고 단축키는 Ctrl Alt A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디트에 가게 되면 중간쯤에 자동 정렬이 있습니다. 오토 오리진 레이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글 버전은 자동 정렬 하게 되면은 자동에 체크를 하고 OK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로 지금 정렬이 됐는데 눈을 이렇게 위에 걸 감겨보면은 지금 약간 여기가 움직이긴 하는데 지금 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잘 정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 이렇게 보이는 것은 손으로 들고 찍어서 화각이 틀어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것을 그냥 미리 크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대로 사용해서 다 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에디트에 가서 아까 자동 정렬 아래에 가게 되면 자동 혼합이 있습니다. 한글 버전 자동 혼합. 오토 블렌드라고 하는 것인데 오토 블렌딩을 하게 되면은 선택을 해서 이 창이 뜨면은 Seam, Tone and Color와 Content Aware Field이 있어요. 이것은 Seam이라고 하는 것은 바느질을 할 때 꿰맨 자국이에요. 잘라 붙인 자국. 이 잘라 붙은 자국의 톤과 컬러를 일치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국이 없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고 컨텐츠 오웨어 필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 인식을 위해서 이와 같이 색이 달라진 부분, 비어있는 부분을 다 메꾸어 주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체크를 하고 OK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 레이어로 지금 병합이 됐네요. 여기에 지금 레이어를 보게 되면 마스크가 하나씩 다 씌워져 있는데 Alt 키를 누르고 마스크 하나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 마스크,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인데 각 마스크에는 흰 부분과 까만 부분이 있는데 이 이미지에서 필요가 없는 부분은 이렇게 까맣게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고 흰 부분이 되는 곳, 이 부분만을 뽑아내서 썼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각 레이어마다 조금씩 잘라서 다 갖다 놓고 이놈을 이렇게 한 컷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 머지드라고 되어 있어요. 병합이 되었다. 병합이 된 사진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 점선이 보이는 것은 아까 비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컨텐츠 어웨어 내용 인식으로 채워주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컨트롤 D 하게 돼서 없애보면은 깔끔하게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네요. 이 앞에 윤슬이 담겨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싶었는데 이 피사체가 정중앙에 있네요. 그래서 이놈을 3분의 1 지점으로 옮겨서 레이어를 다시 만들어 볼게요. 자, 크롭을 선택을 하고 이놈을 오른쪽으로 3분의 1까지 끌어가겠습니다. 그러한 사진이면 이 앞에 여백이 생겨서 이 여백에다가 윤슬 포케를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어떻게 이것을 오케이 하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디폴트 값으로 지금 여기 정해져 있네요. 요 위에 가보세요. 필
여기에 디폴트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두 개가 더 있네요. 근자에 이것이 제너레이티브 익스펜드라고 하는 게 들어갔고 컨텐츠 어웨어라고 하는 내용 인식은 본래 있었습니다. 근데 컨텐츠 어웨어나 제너레이티브 익스펜드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메꿔지게 돼요. 나는 여기서 제너레이티브 익스펜드를 선택을 하고 OK를 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예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과 이것이죠. 어떤 것이 난가? 나는 세 번째 거 이것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간 다음에 이제 여기서 윤술 복회를 갖다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브릿지에 가서 아까 등을 쥐고 있는 사진 윤술 복회는 찾아서 촬영을 했는데 이 꽃이 등을 쥐고 있어서 좋지 않죠. 이놈을 포토샵으로 불러가서 이 레이어를 가지고 다중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A, 컨트롤 C 하게 되면은 전체 선택, 전체 복사가 되죠. 이놈을 이렇게 가져와서 컨트롤 V 하게 되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 오파시티 값을 50으로 이렇게 낮춰봐요. 그러면은 앞에 레이어와 뒤에 레이어와 두 레이어가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T에서 이동을 해도 되고 아니면 위에 이동키를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됐습니다. 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에 윤술이 들어가냐 하면 여기에 넣을 거거든요. 요 앞자리에. 여기가 지금 강물이에요. 이것을 좀 키울게요. 이것을 복회를 이렇게 Alt 키를 누르고 당기게 되면은 사방으로 똑같이 이렇게 키워지죠. 자, 이렇게 키운 다음에 이것을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오파시티 값이 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을 100으로 다시 올립니다. 그러면은 두 이미지가 이렇게 겹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블렌딩 모드에 라이트라는 걸 주면은 지금 라이트는 준 거예요. 아래에 있는 흰 빛이 위로 올라오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요 레이어가 바탕에 있는 레이어보다 밝아요. 만약에 요 위에 있는 이 레이어가 바탕의 이 레이어보다 어둡다고 하면은 더 어두운 바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블렌딩 모드 라이트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복회만 여기 따라라 올라오게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요 위에 있는 레이어가 지금 보이는 레이어, 바탕 레이어죠. 베이직. 바탕 레이어보다 어둡다면은 여기에 있는 복회만 위로 보인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바탕 레이어의 배경과 위에 레이어의 배경을 보면은 위에 있는 레이어 배경이 더 밝아요. 그래서 모든 밝은 색이 다 여기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라이트라고 하는 블렌딩 모드로 이 작업은 안 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블렌딩 모드를 로말로 갑니다. 로말로 가고 이것을 전체를 가리겠습니다. 전체를 가리는 것은 검은 마스크를 씌워주면 되죠. 검은 마스크는 Alt 키를 누르고 마스크 생성 창을 클릭을 하면은 검은 마스크가 씌워지고 여기서는 전혀 보이질 않죠. 여기서는 이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 마스크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뚫어. 이 뚫는 방법은 흰 브러쉬죠. 자, 여기서 전경색을 흰색으로 하고 브러쉬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브러쉬가 선택되는데 한번 클릭을 하면 이렇게 뚫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마스크를 놓고 직접 뚫으라는 건 아니에요. 자, 다시 되돌아가면은 Alt를 누르고 마스크를 클릭을 하면 되돌아가는데 아까 뚫었죠? 뚫은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놓고 클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원래 찍고 싶어 했던 윤술 복회가 보이는 이러한 동강 할미꽃 사진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후에 또 이 모든 레이어를
Alt Ctrl Shift E를 하니까 이렇게 이제 아래에 작업한 이 모든 작업창이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져서 이제부터는 이놈을 ACR로 이렇게 간다든가 해서 다른 작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만든다든가, 또 컬러에서 비바란스, 활기죠. 활기를 확 끌어올려서 색을 선명하게 한다든가, 이러한 작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죠. 아주 깔끔하게 두 이미지가 합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익혀서 한 번에 촬영할 수도 있지만은 단컷 촬영이 쉽지만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몇 컷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병합해서 하나의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